요즘 뭐 로봇 섹터가 엄청 핫합니다. 삼성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한 다음부터 해서 엄청나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오다가 그 로봇이 그 타주는 커피 있잖아요. 네. 찍찍찍찍 이렇게 하는데요. 괜찮던데? 왜냐면 제가 평소에 이제 또 살찔까봐 라떼 잘 안 먹어요. 보통은 아메리카노 먹고 아메리카노야 그냥 뭐 쭉 하면 되는데 라떼 우유를 착착착착 해서 주는데 흘리지도 않고 그죠? 맛있더라니까. 커피도 타주고 네. 치킨도 튀겨줍니다. 그 치킨도 그러니까 뭐 네. 치킨에서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로봇 청소기 이런 건 뭐 기본이고 확실히 로봇에 대한 그 저변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이제 로봇 관련된 상장 기업들이 그렇게 좀 캐파나 영역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봐야 돼요, 로봇 관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로봇 테마가 가장 좀 핫할 것 같은데. 삼성이 불을 붙였죠. 네. 맞아요. 네. 예, 주가뿐만 아니더라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생활에서도 로봇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뭐 음식점에서 뭐 서빙도 지금 로봇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며칠 전에도 제가 점심을 먹고 갔는데 점심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두 분이 그냥 누우시더라고요. 핸드폰을 하고 누우시고, 거기서 진짜 로봇이 거기서 그 쟁반 크게 해가지고 딱 테이블 옆까지 음식을 좀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로봇이 정말 많아졌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당위성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거기에 전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인건비도 오르고 힘든 일은 점점 기피하려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자동화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된 로봇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당위성 속에서 이제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국내 시장에서는 확 도화선이 되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그렇잖아요. 국내에서 이제 삼성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또 이제 또 삼성이 투자하네. 또 뭔가가 있나 보구나. 삼성은 뭔가 다른데. 라고 보면서 다른 의미를 좀 부여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그래도 그전에도 사실 좋은 기업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주목하는 토픽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죠? 삼성이 한다 그러고 뭐 의료 로봇도 한다 그러고 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예. 네. 사실 본다라고 하면 삼성에서 갑작스러운 투자를 발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작년 5월에 삼성에서 향후 5년간 한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로봇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삼성 내부적으로도 로봇 전문 인력이 한번 1,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2022년 연말,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30명까지 인원수가 증가했더라고요. 그 팀에서. 얼마에서? 10명에서. 10명에서 130명까지, 관련된 인원을 충원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에서는, 로봇과 관련해서 준비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좀 이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저도 뭐, 로봇과 관련된 테마가,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잠깐 반짝반짝 했다가 그냥 사라질 것 같지는 않으나, 전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그런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 이 정도 주가 수준에서 뛰어더 가야 되나,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로봇이라는 산업의 굉장히 초기라고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가라는 것이 편안하게 계속 오르지는 않거든요. 또랑도 만날 것이고 계곡도 건너가야 되면서 상당히 주가의 출렁거림,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가가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될 건데,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당장 쫓아가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들고, 뭐 저쪽 아니면 수익이 안 날 것 같고 뭐 이런 기분이 들기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가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흥분을 할 때, 그때 시장은 싹
모습을 맞아요.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당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는 로봇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을 믿고 앞으로 5년 동안, 10년 동안 투자할 것이야. 라고 보신 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당연히 투자하신 게 맞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5년, 10년을 투자하겠다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리고 저도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로봇주 하나만 추천을 해줘. 그렇지. 예. 로봇 관련주 뭐 사야 돼? 네. 라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이럴 때는 대장주 사는 게 맞습니다. 대장주 사는 게 맞아요. 어차피 대장주가 죽잖아요. 그러면 다 죽습니다. 섹터가 깔아앉죠, 그러면. 예, 다 죽습니다. 네. 뭐 지금 2등주, 3등주 얘가 가니까 뭐 다른 애들 뭐 따라가면서 어떤 걸 봐야 되나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거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장주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은 대장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대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섹터에서 뭔가 트레이딩을 하시고 싶다는 분들은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로봇은 뭐 성장 산업이니까 상당히 관심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술적으로는 단계에 올랐으니까 조금 타이밍을 보자는 거고 그러면 뭐 조금 조정을 받던 시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이럴 때 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주식이 좋습니까? 로봇 관련주가 네? 일단은 뭐 저도 뭐 현업에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로봇과 관련된 종목 하나만 추천을 해줘.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럴 때는 대장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대장주가 죽으면 그 섹터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죠. 2등주, 3등주 고르려다가, 오히려 주가는 안 가고,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맞아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죽어도 대장에서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대장주로 누가 접근하시는 게 대장의 맞고. 로봇에는 그러면? 삼성이 투자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레인보우가? 삼성이 골랐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에 위치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로봇주와 관련돼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네, 네. 좀 기다렸다가 보자라는 입장이지만 굳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로봇 관련 ETF도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 ETF가 있는데 코드 번호가 아마 445290이 될 거예요. 코덱스 K 로봇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애매하냐면, 구성 종목 상위를 보게 되면, 이 네. ETF에 구성된 종목들 상위를 보게 그걸 꼭 보셔야 되면, 돼요. 예. 예, 삼성전자, 그러네. 카카오, KT, 기아, 뭐 이렇게 대형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도 로보티즈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고. 예,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과연 이 ETF에서 줄 수 있을까? 이게 그래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하루에 변동폭이 막 최소 막 5%에서 크게는 뭐 10몇 %까지 지금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수익률을 노리고 트레이딩 하실 텐데, 근데 로봇 ETF는 이런 변동성이 안 나올 거란 말이죠. 아니, 또 방어를 해주는 거죠. 더 오히려. 예를 들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오를 때 오르지만 ETF가 하루에 만약에 7%, 5% 빠져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ETF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두산, LG노텍 이렇게 있는데요. 삼성 맞습니다. 이런 걸로 뭐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빠질 때는 분명히 덜 빠질 거예요. 덜 빠지겠죠. 네. 덜 빠질 건데 네. 우리가 빠지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지 그건 않잖아요. 아니지만, 네. 손해낼 거 생각해서 주식 투자는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만약에 로봇과 관련된 뭔가를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로봇 ETF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조금 그냥 편안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괜찮은 거죠. 그죠? 차라리 그냥 네네. 삼성전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그러면? 말대 보세요. 네. 삼성전자, LG전자가 로봇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있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로봇 하죠. LG전자도 지금 뭐 로보티즘과 로봇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뭐 사옥에서 막 로봇 많이 하거든요. 뭐 두산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삼성전자가 대표성이 있을 거 아니라 물론 전체에서의 포션은 작지만 삼성 그 로봇에 투자하는 핵심 그 대기업들을 IT 기업들을 넣은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많이 있어요. 종목들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게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SPG라든지 뭐 로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는데 아니, 그런 수익을 오히려 원하면, 로봇 ETF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수익을 원하면 로봇 좀 관련해서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러니까 로봇 ETF는 오히려 그쪽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만약에 투자자가 나는 로봇과 관련해서 그래도 로봇 ETF잖아요. 이름부터가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으로 접근을 했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투자한 ETF에서 로봇 ETF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고 기아차의 주가가 빠지고 카카오 주가가 빠지면서 오히려 로봇 ETF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나는 로봇을 가지고 로봇을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로봇 액티브 ETF보다는 그냥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접근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거는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니까요. 단기적으로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쪽은 지금은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네. 지금 뭐 사가지고 투자의 영역으로 가기에는 네. 주가가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해결 때가 한 35,000원대 같아요. 뭐 거의 더블 왔네. 그죠? 네. 딱 왔는데 어쨌든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하지만 대장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자. 네. 네. 해외 로봇에 해외 ETF나 뭐 이런 거 투자하면 좀 안 되나? 그 전에 우리는 국내 로봇 ETF 있는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맞아요. 해외는 원래 해외 쪽에 있었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죠. 네. 상장되어 있고 사실 국내 로봇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기술력 수준이 해외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을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로봇 시장이 확 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아마 전 세계 로봇의 수요의 대부분은 미국 업체들, 일본 업체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한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과 관련된 그런 기술력은 아직은 좀 미흡하기 때문에 테마는 테마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로봇 관련주 지금은 좀 테마 성격인데 네. 이게 산업으로서 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죠?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매출이 좀 의미 있게 그죠? 네. 뭐 그래도 매출이 뭐 500억, 700억, 1000억, 2, 3천억 이 정도 그죠? 뭐 1조 단위는 안 가더라도 그죠? 몇천억 나와주면서 2, 3천억 나와주면서 2, 300억 정도 벌어야 되는데 보통 뭐 매출이 뭐 100억 그죠? 200억 이런 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욕석 가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고민 어쨌든 로봇 관련주 네, 좀 봐야 되죠. 저도 이제 방송을 위한 이 와치리스트 가운데 로봇 관련주 슬금슬금 하다 보니까 한 10개도 넘는다. 인탑스 이런 것도 로봇 관련주도 좀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 엮여서 지금 네?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조심할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타이밍상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타이밍상 지금은 트레이딩상. 뭐 1급, 2급, 3급, 4급 저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건드리는 거 봐서는 네. 예, 지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토크 로봇 이야기까지 한상혁 차장님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